네, 이어서 방재 전문가 모시고 지금 충청 지역의 홍수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정창삼 인덕대 토목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교수님, 이 기록적이다, 극한호우다 이런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간밤의 홍수 상황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정말 위험했던 시간이 자정부터 새벽 한 5시 정도까지 이어졌는데요. 지금 기록들을 보면 이제 충청권 지역에 지금 서산이나 당진이라는 곳에 보면 비가 온 곳을 보면 강우 총량이 한 400m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불과 5시간 이내에 집중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당 100mm 정도 강우 강도가 3시간 정도 이어졌다는 건데요.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우리 최근에 볼 수 없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신 8시에 보면은 공주라든가 지금 충청권에 지금 시간당 30에서 50mm 굉장히 많은 비가 온다고 느끼실 건데요. 어젯밤 자정은 지금 느끼시는 거에 한 3배 정도의 호우가 3시간 이상 집중되면서 큰 피해를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당 110mm가 넘게 폭우가 쏟아진 곳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예년보다 더 길었던 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지금 심각 단계가 내려진 하천들 많습니다. 하천이 범람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새벽 3시에 당진천이 범람을 했고요. 그다음에 갈산천 같은 경우도 범람이 우려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예산에 있는 구만교가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범람 수위를 넘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방 하천들 같은 경우는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집중호우가 강하게 이어지면 도달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충남 석교천 유역에 보면 이제 무안천이라든가 산양천 부근에서 범람 위험이 있는 거고요. 이런 비들이 사실 어제 밤 자정에 우리가 이제 100mm 가까운 강우가 3시간 정도 왔을 때는 정말 하천들이 범람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강우 강도들이 한 30에서 50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호우지만 이제 최악의 범람 상황은 조금 모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강우가 어느 쪽으로 집중될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일부 저수지가 있는 유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구름대가 굉장히 가늘고 길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간당 110mm 넘는 폭우가 이렇게 서너 시간 동안 오래 지속되는 경우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건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2023년도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오송 지하 참사라든가 아니면 경북에 있었던 큰 참사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대기의 강이라고 해서 한반도 방향으로 띠구름 형태로 굉장히 강한 구름들이 유입되는 형태들이 보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호우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100mm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연속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후 변화라든가 최근의 강우 패턴의 변화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이벤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예당 저수지가 수문을 열었다는 속보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예당 저수지가 위치한 지역이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요. 예당 저수지는 63년도 정도에 준공된 이제 총 유역 이제 저수량이 한 4,700만 입방미터, 4,700만 톤 정도 되는 저수지입니다. 적은 규모의 저수지는 아니지만 문제는 상류에서는 이제 무안천하고 그다음에 산양천이 오다가 하류는 이제 무안천으로 방류가 되게 돼 있는데요. 의외로 유역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유역 면적이 37,00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큰 유역에서 굉장히 넓네요. 예, 굉장히 큰 유역에서 비가 오다 많은 비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무안천 수위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지금 홍수통계소에서 굉장히 그쪽 유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당 700에서 1000 정도,
톤 정도 방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긴 하지만 지금 하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수통제소에서 지금 금강홍수통제소 입장에서는 예당 저수지를 굉장히 집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간밤에 내린 폭우가 그야말로 기록적이었는데 지금 홍수 상황이 바닷물 수위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만조 수위가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크게 바뀌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서해 만조 시간을 대충 한 8시에서 오전 8시에서 9시 한번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또 밤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 한번 발생하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됐던 시기가 지금 어제 이제 한 11시부터 새벽 2, 3시까지가 굉장히 수위가 높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사실 대하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런 만조 수위를 고려해서 하천을 설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천이 이제 바다와 바로 인접해 있는 지방 하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 시간이 빠르면서도 조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조위와 그다음에는 그 비가 오는 집중 시간이 동시에 일치할 경우는 범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특히 조위와 관계된 그 하천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각이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오전 8시와 9시 사이 이 부분과는 지금 시각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서해안 쪽이 거의 만조 시기에 와 있고요. 네. 이제 서서히 물이 좀 내려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던 거는 어제 서해안 쪽에서 우리가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비가 왔던 시간이 자정부터 한 새벽 4시였는데 이것이 최고 수위하고 이제 최고 만조 수위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하천이라는 것이 비가 온 다음에 바로 하천 수위가 바로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우리가 레그 타임을 지체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만조 수위 시간하고 물이 내려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상황별로 여러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상황별로 여쭤보면 일단 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 배수 작업도 지금 아직 시작도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복구의 단계는 아니고요. 네. 대응의 단계입니다. 아까 지역에 계신 주민들하고 인터뷰 영상도 봤는데요. 지금 상황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재 지금 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떤 상황을 갖다가 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뭐 복구 작업으로 나선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긴급한 대응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충청권의 하천 수위가 경보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호우 패턴에 따라서 하천이 범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천이 범람할 때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송 지하 참사라든가 아니면은 흰남노 태풍 왔을 때 포항 냉천에서 지하 주차장 지하 공간에서의 사고가 그렇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범람 위우려가 있는 주변 지역의 지하 공간에 계신 분들, 그다음 지하 공간에서의 직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업 행위를 하신다든가 이런 공간들은 지금 미리 대피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해 주셨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2주기를 지난 지 지금 며칠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하가 위험한 부분인데 높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또 지금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하 공간에 우리가 침수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내수 침수, 외수 침수라는 거죠. 내수 침수는 쉽게 가면 내린 비가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서서히 올라오는 침수를 말하고요. 네. 외수 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범람입니다. 하천에 있는 물이 이제 저지대로 오는 범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금 제일 위험한 경우가 사실 범람입니다. 내수 침수 같은 경우는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시간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유량도 지하 공간으로 들어오는 양도 크지 않을 수가 있지만 범람의 경우는 우리가
오송 지하 참사 영상 같은 것들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차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 오기 때문에 지하 공간에서 대피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입되는 수압이라든가 그 물의 힘에 의해서 대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지금 고가 아파트라든가 위에 계신 분들은 비가 많이 오는 정도만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주변 그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라든가 빌딩이 위치한 지역이 범람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충청권에 지금 한 10개 이상의 하천에서 지금 범람 경보, 하천 홍수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지하 주차장 관련 사고도 비슷한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 뭐 차량 대피시켜라 이런 관리사무소에 연락받고 내려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수 침수에 의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지하 주차장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차량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런 작업이 가능하지만 주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람 홍수 경보가 이제 범람 경보가 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저지대로 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차량을 빼시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